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는 두문 불출 장고 중입니다. 민주당에선 신당설로 비명계의 원색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새해 새 기대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산발적인 눈이 이어지고 있고 내륙엔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인천의 초등학생 학부모 채팅방에 자녀 살해 협박글을 올려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용의자가 경찰 추적 결과 고등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비상조치에 들어가고 30명 넘는 경찰까지 배치됐지만 10시간 만에 검거된 고등학생은 장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습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소 내용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수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직접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선 항공권을 팔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을 약관에 넣은 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 8곳에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비중이 역대 최대인 34.5%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인 가구는 70세 이상이 많아 고령화의 영향으로 남성 1인 가구는 30대가 가장 많아 늦은 결혼이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뉴스앤이슈 이어갑니다. 강원 지역에는 12월에 이례적인 기록적인 폭우와 폭설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산간에는 7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고 동해안은 장마철처럼 2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해발 830m 대관령 정상 일대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순백의 겨울옷으로 갈아입은 나뭇가지마다 탐스러운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틀 동안 7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눈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 걸음에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눈이 와가지고 기분 좋고 조금 있다가 대관령 승질갱 올라가면 정말 멋진 설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폭설이 쏟아진 산간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장마철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삼척에는 사흘 동안 23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강릉과 속초 등도 10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대관령과 강릉, 동해, 태백은 기상 관측 이후 12월 하루 기준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12월 사상 첫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함께 발령된 것도 처음입니다. 12월 유례없는 폭우와 폭설의 원인은 고온 현상 속에 저기압이 많은 수증기를 몰고 온 데다 강원 영동의 지형적 효과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온이 높은 가운데 저기압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많은 비가 내렸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많은 비와 눈으로 인해 인제 31번 국도와 삼척 416번 지방도에서는 낙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산간 도로를 중심으로 내린 눈비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다며 운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강원 산간에 최고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내륙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눈과 강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강원도에는 이 내려졌던 대설경보가 해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눈발이 약해지면서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는 무려 73.7cm의 폭설이 쏟아지는 등 큰 눈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YTN 재난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실시간 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평창 오대산 두루령입니다.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눈이 그쳤지만 앞으로도 눈이 산발적으로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 백봉령 정상 부근입니다. 국도 42호선인데요. 다행히 도로에 쌓인 눈은 모두 녹았지만 갓길과 주변 나무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영동선 대관령 5터널 부근입니다. 이곳 역시 도로의 눈은 다 녹았는데요. 기온이 낮아 길이 얼어 미끄러울 가능성이 커 이곳을 지나실 때는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번 눈은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오늘까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륙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강풍은 계속되겠는데요. 산간 지역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순간 풍속 15m 이상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 걸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눈과 비는 오늘 밤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밤사이에 내린 폭설이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지난주 겨울답지 않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비상이 걸렸던 강원 지역 스키장들인데요.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스키와 스노보드 등 동계 스포츠를 즐기려는 인파가 속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강원 평창에 있는 모나 용평 리조트입니다. 현재 눈이 가장 많이 내린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곳곳에서 스키를 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로프를 시원하게 타고 내려오는 스키어들 현장 화면 보실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닥을 드러냈던 스키장이었는데 어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온통 하얗게 뒤덮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네, 같은 평창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알펜시아 리조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화면이 눈과 습기에 가려서 좀 뿌옇게 보입니다만 역시 눈이 많이 내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화면을 보시면 스키를 타러 온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금 스키장에서 함께 즐기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함께 보시죠. 네, 지금은 강원 정성에 있는 하이원 스키 리조트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난 8일에 개장을 했고요. 역시 밤사이에 폭설이 내리면서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낮 시간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이 스키를 타기 위해서 장비를 들고 베이스로 들어서며 스키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눈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이곳 이외에도 수도권과 또 가까운 비발디 파크, 곤지암 리조트에도 스키를 타러 온 사람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계속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자신을 밟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게 해달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명이라 생각하고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불출마를 언제부터 고민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운명적인 거라고 답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또 한 번 백의종 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출마를 운명이라 생각한다는 장제원 의원. 이를 지켜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는 장제원 의원과 함께 친윤 핵심으로 김장연대라고까지 불렸죠. 줄곧 희생 요구의 중심에 서 있던 터라 김기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는데요. 회의석상에서 대놓고 사퇴 압박을 받은 김기현 대표가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유상범 의원은 전쟁을 앞두고 대표가 사퇴하는 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라며 김 대표 체제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는 정치인들에게 우리 당 지도부가 희망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절망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놨단 말입니까? 지금 대표직 사태는 DJ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4개월 남았으면 이젠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DJ로 전환한다는 것은 당의 리더십이 새로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구축하는 시간, 이 과정을 겪으면 전쟁은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뭐 대표직 사퇴 이 문제는 사실은 비대위 문제로 전환되고 해서 아주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다면 불출마 선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실 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문제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는 비명계 원칙과 상식의 조웅천 의원. 당시 통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화에서 이 대표는 조 의원에게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당선 확률도 높은데 이렇게 나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는 거죠.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어서였을까요? 정확하게는 형님,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오랜만에 전화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조 의원, 나 이 대표인데. 뭐 아유 반말 못하지 나한테. 아니, 조 의원님, 야. 아니 형님 그러죠. 아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형님, 저랑 좀 대화 좀 해보십시다. 뭐 좀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형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별적인 통화 내용이 자꾸 저 방송 주제로 돼가지고 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받았던 느낌은 지금 지역에 뭐 문제 없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뭐 그쪽에서 경쟁력도 월등한 것 같은데 뭐 빠치 한 번 더 다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아요? 뭐가 문제죠? 이런 느낌을 저는 사실은 받았어요. 당 대표의 전화를 받은 사람,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재가 여기 있다며 김 대표가 전화라도 한 통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던 이상민 의원.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건 농담 같은 거였다며 사실은 김 대표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지금 그거는 전화를 뭐 이렇게 한 통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전화 왔습니까? 그러나 김기현 대표가 뭐 저한테 전화를 준 건 사실인데 예. 뭐 그걸 미주알 고주알 그 국민의힘의 그래도 공당 대표가 전화 왔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다고 이렇게 뭐 받아들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네네.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건 또 그것도 예의 안 맞아서 그냥 거짓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전화 한 통 없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거절하신 거예요? 아니 거절을 한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여러 가능성을 다 문을 열어놓고 제가 정치적 꿈과 그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찾아서 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네, 여야 모두의 격변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둔 움직임이죠. 제22대 총선 오늘로 120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전국 각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 제도는 상대적으로 매체에 등장할 기회가 많은 현역 정치인들과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됐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소극적 수준의 유세가 가능한데요.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그리고 전화 지지 호소를 비롯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원금도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이후 정식 후보자 등록엔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 후보자 신청 일정은 내년 3월 21일에서 22일인데 이때 지역구별로 대진표가 완성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되고 29일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투표일 날 배를 타는 해군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상투표를 시작으로 4월 5일에서 6일에 사전투표, 이어 4월 10일에 본투표와 개표가 이뤄집니다. 다만 아직 실제 선거구가 어떻게 나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현재까지 초안 상태로 제시된 획정안을 보면 지역구 6곳이 쪼개지고 6곳이 합쳐지는 등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 친인들 입장에선 마음대로 자기 지역구를 알릴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전후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 국정 안정론을 내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 사이의 민심 잡기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민간과 경쟁하는 체제로 개편되고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국토부 김호진 1차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해 민간 건설사가 단독 시행하는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권의 핵심이었던 설계, 시공, 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와 만혼의 영향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인 34.5%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기준 1인 가구가 750만 2천 가구로 1년 전에 비해 1%포인트 늘면서 가구 형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경우 70세 이상에서 1인 가구 비중이 27.9%로 가장 많았지만 남성의 경우 30대가 22%로 가장 많아 늦은 결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자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계획 조사 결과 내년 1박 이상의 국내 여행 희망 횟수는 평균 8.96회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가장 여행하고 싶은 지역으로는 응답자의 22.1%가 강원을 꼽았고 제주와 부산, 전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9%는 내년 국내 여행에서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제선 항공권을 팔면서 주말이나 공휴일,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주요 여행사 8곳이 공정거래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와 노란풍선, 모두투어 네트워크 등 국내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판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를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주말과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을 팔면서도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아 취소가 늦어지면서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잘 활용하면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막판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올해부터 납입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난 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900만 원을 입금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가입하는 게 더 좋을까? 자신의 투자 성향과 함께 이들의 운용 방식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먼저 IRP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위험 자산 투자를 선호한다면 연금저축펀드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둘 중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앞둔 사회초년생처럼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엔 무턱대고 900만 원을 입금해선 안 됩니다. 한 번 입금하면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16.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받은 돈보다 토해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입하기로 결심했다면 금융사마다 거래 마감 일자와 시간이 다른 만큼 2, 3일 정도 여유롭게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2023년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다양한 이슈 중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 구글이 매년 이맘때쯤 한 해의 유행과 전 세계인의 관심도를 담은 올해 검색어를 발표하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검색량이 급증한 검색어를 기반으로 순위를 선정합니다. 뉴스, 사람,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 문화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올해의 검색어 레시피, 요리법 부문에서 우리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페인 와인 에스페토, 인도네시아 주식인 파페다, 그리고 베이글과 파스타를 제친 겁니다. 비빔밥은 주로 인도와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스웨덴과 캐나다, 호주 등 서구권에서도 관심을 가지며 요리법을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래 부문에서도 한국 가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불렸던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노래 큐피드가 5위에 이름을 올렸고 오늘 군에 입대한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의 세븐도 10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또 TV쇼 부문에서도 드라마 킹더랜드와 더글로리가 5위와 6위에 나란히 오르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글 검색어에서 볼 수 있는 세계인의 관심사 또 무엇이 있을까요? 불과 2달여 전 촉발했지만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올해 뉴스 검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물과 스포츠 부문에서는 경기 도중 심정지로 쓰러졌던 미국 프로풋볼 선수 다마르 햄린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또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도 올해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영화에 선정됐습니다. 외도한 아내가 자신의 통장에서 거액을 빼돌려 외도에 쓴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가정 내부의 재산 관련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친족 상돌의 조항 때문인데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면죄부를 줄 수 있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과 아내 명의 통장에 든 예금 수천만 원이 처음 보는 통장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아내가 A씨의 인감을 위조해 돈을 빼갔고 일부를 미래 장소로 쓴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관리비로 사용한 겁니다. 계좌 거래 내역 제목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그걸 법원에서 받아봤어요. 특정인에게 매달 60만 원씩 같은 날 이렇게 이체가 된 게 있더라고요.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전처를 고소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빼갈 때만 해도 아내였으니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선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입니다. 가정사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가족 공동체 의식의 바탕을 두고 70년 전인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도입됐습니다. 호적상 부부라는 관계로
어떠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친족 상도례니까는 형이 면제된다. 이해도 되지 않고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이 가족 간 재산 갈등이 빈번히 벌어지는 최근 현실과는 동떨어진 데다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박 씨 친형이 기소되는 과정에서 박 씨 부친은 자신이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막아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남보다 못한 친족 2명이 있거든요. 아예 수사를 지금 막아놨는데 예외적으로 가족이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친족 상도례를 아예 폐지하거나 면책 범위를 좁히자는 취지로 재작년과 올해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상 공간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택배기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입구 밖에 파란 천막이 쳐져 있고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지상 출입이 제한되면서 이곳에 상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입주민 측은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거나 입구에서 수레로 짐을 옮기길 요구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이곳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기사 몸에 무리를 주는 저상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신 후방 카메라를 달고 천천히 운행하겠다며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설치한 천막도 기사들에게는 부담입니다. 반년째 천막 배송이 이어지면서 물품이 부서지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모든 책임은 기사들이 져야 하다 보니 사비를 들여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집 앞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로비까지라도 어떻게 배송을 했으면 하는, 로비까지만 갖다 놓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거라도 협의를 해보고 싶으나. 불편을 겪는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은 다니게 하면서 택배기사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 집이랑 거리가 꽤 먼데 천막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고요. 지난달에 안전수칙을 지켜서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진입하게끔 재투표를 하기 위해 입주민 10%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툼이 이어지자 택배기사 측은 아파트 단지 3곳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다음 달 9일 심리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갈등은 처음 논란이 크게 불거진 지난 2018년 다산 신도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택배가 일상처럼 이용되는 만큼 주민과 택배기사 사이에 타협점을 찾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사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공간에다까지만 그럼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겠다라든가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아파트에 하시는 주민들은 최소한 그건 마련해주고 얘기를 해줘야죠. 국토부도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택배 차량이 지날 수 있게 만들도록 규정한 상황. 하지만 그 전에 설계 허가를 받은 곳도 여전히 많은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기사들 간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대전시 자양동 사거리에서 정화조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주택과 상가 등 200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작업을 하려고 하차하자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경복궁역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터널 입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0대 건물주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인근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조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던 30대 김모 씨를 꼬드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협박 용의자를 잡고 보니 엉뚱하게도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체포된 학생은 악의 없는 장난이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등하교 안전도우미를 하기 위해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입니다. 학생들이 막 등교를 마쳤을 무렵인 오전 9시 반쯤 난데없이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좌표를 따서 아이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이어가더니 실제 찾아갈 듯 운전대를 잡은 사진까지 보냅니다. 학부모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인 줄 알았는데 저희 애한테까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저는 몰랐어요. 엄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해당 초등학교와 인근 학교 3곳에 순찰차 세대와 기동대 1개 제대 등 경력 30여 명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10시간여 만에 붙잡힌 건 다름 아닌 10대 고등학생 A군이었습니다.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있는 충남 논산시에서 긴급 체포된 건데 자택은 인천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악의는 없었고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군에게 협박 혐의 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와 양벌 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하이브가 SM 경영권 인수를 위해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매수를 방해하려고 2,400억여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 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공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180일의 삼수투표형을 인정하십니까? 공판기일 연기하셨는데 늦추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과 관련해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한 난민촌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50여 명이 숨졌다고 현지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가자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 숨진 UN 직원 수는 134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단일 분쟁에서 발생한 UN 직원 사망자 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촌. 형체도 없이 파괴된 건물 잔해 사이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피난민들이 머무는 곳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겁니다. 부근 병원엔 부상자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닥엔 흰 천에 쌓인 희생자들이 즐비합니다. أكثر من 50 شهيدا وأكثر من 70 إصابة منهم الأطفال معظم يعني قبل حوالي نصف ساعة وصل إلى المستشفى الهدى الأقصى. 가자 북부 자발리아 일대와 최남단 라파도
이스라엘 공격의 표적이 됐습니다. 전쟁을 피해 여기저기 옮기며 몸을 숨겨보지만 가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للأسف ما فيش أي مكان آمن إلنا في قطاع غزة لا في بيوت ولا في الشوارع ولا في المدارس ولا حتى المواصي آمنة كمان زي ما بقولوا. 하마스는 시종일관 치고 빠지기 전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잠복한 하마스 대원이 건물을 에워싼 이스라엘군의 로켓포를 명중시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하마스 측은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8,000명을 넘었고 부상자는 5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에서 구호활동 중 숨진 UN 직원은 134명으로 늘어 단일 분쟁에서 발생한 UN 직원 사망자 수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한편 서방 국가 지원이 절실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둘러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지원이 늦춰지는 것이야말로 푸틴의 소망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제동을 건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전쟁 발발 후 세 번째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지원을 담은 미국의 안보 예산 처리 지연이야말로 푸틴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If there's anyone inspired by unresolved issues on Capitol Hill, it's just Putin.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로 화답했습니다. America's commitment to supporting Ukraine against Russian aggression is unshakable.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등 137조 원 규모 안보 관련 예산안을 부결시킨 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서둘러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한편 미 상원도 찾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초당적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듯 우크라이나가 돈과 무기가 부족해 미래가 없다고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Ни идеологии нет собственной, н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обственной, ни денег нет собственной. Ничего нет. 한편 현지 시간 14일과 15일 열리는 유럽연합 EU 정상회담에서 우크라 지원 증액을 다룰 예정인데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EU 가입과 지원에 모두 반대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1990년대 중국의 대규모 에이즈 감염을 폭로한 산부인과 의사 가오 야오제가 96세로 별세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사회운동가로 변신해 평생을 에이즈 퇴치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에이즈의 어머니로 불리는 가오 야오제가 향년 96세로 미국 자택에서 현지 시각 12월 10일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927년 산둥성에서 지주 집안의 딸로 태어난 가오는 1954년 허난대 의대를 졸업한 뒤 허난 중의학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1996년 가오는 허난성의 가난한 농민들이 매혈과 수혈을 통해 대규모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이를 폭로합니다. 주사바늘 재활용이 문제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때 나이가 69세입니다. 那我也不能欺骗老百姓啊，因为这是干净的好多生命问题呀。因为我现在说话，跟人民心目中间比他们高。 가오는 허난성의 마을 100여 곳을 방문해 에이즈 환자들을 면담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헌신적으로 활동해 2003년 막사이 사의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 당국은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며 가오를 탄압했고 2007년에는 미국 출국을 막으려고 20일간 가택 연금하기도 했습니다. 我门口坐都是便衣跟着我，无意见我以后，便衣才撤掉了，都像他们这年龄的男的跟着我，他们也不知道为什么犯了什么法。 2009년 망명한 이후 미국 뉴욕에 거주하며
중국의 에이즈 실태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오야오제의 부음이 전해지자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애도의 글이 넘쳤는데 일부는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을 상정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역대 대선에서 여야가 경합주인 조지아와 미시간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각 1,000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는 50%의 지지율로 40%인 바이든 대통령의 오차 범위 밖에서 이겼고 조지아주에서는 49%를 얻어 44%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의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비가 그치고 하늘빛이 흐리기만 합니다. 반면 영동과 남부 지방에는 여전히 산발적인 눈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과 남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은 눈발이 약해지면서 내려져 있던 대설특보가 해제됐는데요. 다만 이 지역에는 이미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최고 3cm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 12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고 휴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영남 해안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